에피소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거는 최근이에요. 아이가 과학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나무젓가락으로만 이렇게 다리를 균형을 잡아서 끼워서 만들어야 돼요. 끼워서 올려야 되는데 심지어 그걸 세우기도 해야 되는데 세워서 책을 올려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 와, 이건 공학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과학 시간에서 더 이따 가겠다고. 엄마 입장에서 너무 땡큐죠. 너무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이가 집에 왔는데 제가 그날 외부에 있다가 조금 더 늦게 들어간 거예요. 아이 들어오고 나서. 들어갔더니 이미 뭐 혼자 하다가 집어 던지고 짜증내고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몇 번 던져야지.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되게 느꼈던 게 이미 그 상황을 보면서 저도 같이 화가 나거든요. 일단 짜증이 나고 걔 이상으로 먼저 막 폭발하고 막 어디서 이런 거 이러면서 그게 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잠깐 두자 하면서 제가 자를 피했어요. 부엌에 가서 제 일을 하고 안방에 가서 빨래를 벗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약간 과도기인가 봐요. 이런 제가 낯선 거예요. 이상하다. 화가 났어야 되는데 짜증이 났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하는데 제가 되게 여유롭게 느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막 혼자 여유를 부렸죠. 근데 엄마 도와줘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도 딴 데 같으면 해봐 네가 해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텐데 막 하던 것들 막 집어치우고 내가 갈게 이러면서 막 제가 진짜 그때는 몇 번이고 달려갔어요. 근데 한 3번 4번 달려갔는데 본인이 해보겠다 그래서 슬쩍 막 이렇게 티 안 나게 도와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했잖아요.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얘가 계속 이제 어려워서 3번쯤까지는 제가 그냥 했어요. 근데 4번째부터는 막 진짜 대놓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이게 아니라 엄마도 사람이라 네가 계속 짜증내면 화가 나.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계속 할 거면 네가 태도를 바꿔.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이렇게 짜증을 좀 더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말을 하고 이제 계속 저도 아무 제스처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보니까 그때서부터 애가 막 이러면서 본인의 태도를 조금씩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짜증이 났다가 바꾸기가 지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 민망한 거를 저도 사실 그동안 받아주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정말 이게 며칠 전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주고 아이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성공을 한 거예요. 심지어 책을 4권을 올렸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더니 신나가지고 이제 막 지 할 일을 하러 막 가고 저도 이제 제 할 일을 하러 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숙제 내주셔서 감사하다. 아이와 이런 순간이 저한테는 기회였다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게 숙제였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선생님들을 잘 만났는지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수업 그것도 사이사이 짬 내서 전화하셔가지고 상황을 막 얘기해 주시는데 학원에서 한번 성공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또 했냐고 그래서 네 근데 엄청 짜증내고 뭐 저기 했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티 하나도 안 하고 잡담도 안 하고 사실 봐주기 전엔 다른 아이들은 떠들기도 한대요. 근데 정말 그걸 하려고 정말 1시간 내내 집중했다면서 아이 칭찬을 하시는데 제 칭찬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확 올라왔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 가르쳐줘서 그러시고요. 잘 봐주셔서 그렇죠. 막 이랬는데 어머니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날부터 이런 주제들이 와닿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딱 전화를 끊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자꾸 선순환이 되는구나. 내가 좀 참고 아이들이 기다려주고 그것들이 다시 저의 칭찬으로 돌아오고 그게 되게 감동적이면서 저한테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잘했구나. 잘했구나. 지금 네. 한마디 해주세요. 잘했어. 그래서 약간 사실 그 에피소드를 그날 겪으면서
이 얘기를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마땅치도 않거니와 그치 친구 엄마한테 하면 좀 자랑질이야. 맞아. 내 속은 그게 아니라 나 이만큼 올라왔어 이건데 사실 전후 사정 모르고 약간 이런 대뜸 이런 뭐야 이 엄마 맞아. 나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죠.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저는 되게 너무 신나는 일이고 정말 그렇고 뭔가 제 기질이 그런 건가? 약간 인정해 주는 거 인정받고 싶고 받고 맞아. 싶고 맞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늘 고픈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러고 싶은데 대놓고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진짜요? 또 나도 엄마니까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고 되게 좋은데 그 이상하게 엄마들 사이에서 만나면 참 애매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상황이 부러웠거든요. 저만 저게 되네. 나 안 되는데. 마이크 유무의 차이입니다. 부럽고 모임할 때 그럼 마이크를 그렇고 일단은 엄마들 사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맞네요. 맞아, 그쵸. 맞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분위기가 다운되죠. 왕따돼요. 맞아요. 주제가 이런 주제가 뭐야, 없어요. 맞아. 쟤 빼자. 그래서 제가 조심하세요. 안 돼. 그렇구나. 네. 저는 1대1 모임만 하는 걸로. 우리끼리 만나는 걸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말을 거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약간 이게 오는 거죠. 그쪽으로 뭐라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럴 수 있을 그런 것 같아요. 것도 사실은 적절히 활용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심리 테스트 할 때, 집단 테스트를 할 때 그냥 하면 대부분 이기적이고 성악설이 맞는 거 아니야? 선악설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공공적인 뭔가 위치를 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바뀌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뭔가 지금 내용하고 맞는 피드백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환경,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있는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연결시켜서 위치를 바꿀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엉덩이를 바꾼다라고. 거기 가지 공부도 마. 엉덩이 힘으로 그렇죠. 가지 마. 정확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왜 만나? 저는 제가 뭘 해야겠구나 지금 이 순간 생각했거든요. 뭐가 돼야 되는구나 약간 이 생각했거든요. 야 이것도 차이가 나는구나. 네. 근데 둘 다 맞다고 저는 뭐가 해야 생각해요.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위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뭔가 그 자리를 맡겼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내가 뭔가 잘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무대 체질이고 아니고의 차이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서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난 그건 싫고 그냥 그런 모임으로 들어갈래 하면 약간 수동적인 능동이죠. 바꾼 건 바꾸니까 거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디테일함을 다 담고 싶어요. 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깨달음을. 이런 기질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선망의 대상?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저렇게 좀 단순해지고 싶다.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지적이시잖아요. 관계에선 되게 심플해.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복잡해요. 복잡해요? 이보세요. 제가 이런 분이랑 살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없는 남자분들도. 것 같은데.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자존감을 건드리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기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칭찬도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는 칭찬이 있고 의미 없는 칭찬이 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는 칭찬도 있거든요. 기피디님한테 와 잘생겼어요 이건 칭찬도 칭찬도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이렇게 들어서 사실이니까. 농담이고. 이거 어렸을 때는 전 반대로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한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반대로 생각해. 그게 뭐예요? 자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
여동생이 하도 가스라이팅을 해놔가지고 오빠는 생긴 것도 있어요. 아니야 이상하게 생겨서 저리 가보지도 마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중요해요. 그 피드백. 여동생이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하기에 앞서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분홍소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 엉덩이의 위치를 바꾸는 게 맞지. 맞아요. 다른 방법.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참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그래도 어려운 건 있어요. 그죠? 학부모 관계라는 게 그치. 크게 뭐 도움도 안 되면서 끊기도 그렇고. 맞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거기 엉덩이를 못 뺄 거면은 이제 적절한 기술을 이제 어떻게 좀 해야지. 치고 빠지기 뭐 어떻게 반증 걸치기 맞아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기 뭐 이런 거. 했는데 미래의 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노이즈 캔슬링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하는 이걸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게 인이어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부장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 이거 근데 조마조마한데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모든 걸 필터링하진 않고 중요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여기서 알려줘요. 최첨단 인공지능. 근데 대답할 멘트까지 알려줘. 그럼 그 멘트만 하면 돼. 그럼 부장님은 열심히 듣고 반성했고 내 말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없죠.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나 스스로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맞아. 쉽지 이게 않으니까 어려운 것 그런 같아요. 기계를 맞아. 생각했겠지. 맞아요. 그거에 흔들리는 사람이 사실 주로 어려운 거니까. 맞아요.